전 세계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LA에서 방송되는 글로벌 인터넷 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작년 2월 26일 플로리다 샌포드에서 발생한 자경단원의 흑인 소년 사살 사건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전 LA 카운티 검사를 역임했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봉준 변호사 모셨습니다. 이번 사건이 작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 13일 날 배심원의 무죄 판결이 이어지면서 흑인들의 소요 사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사살을 한 자경단원이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흑인들은 이것이 무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우선 우리 박봉준 변호사께서 법적인 문제, 법적인 하자가 있었는지 과연 이것이 어떻게 문제 발생을 일으켰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법적으로 따지면은 이 정당방위라는 게 주마다 스탠다드가 다릅니다. 네. 근데 플로리다인 경우에는 아주 보수적인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 특별 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갖고 내가 미국 법에 하면은 이 정당방위의 정의가 뭐냐면 내 신체에 위험이 닥치더라도 일단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근데 이 플로리다 법에 하면은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내가 하면 누가 날 침범하면 내가 위험하다 그러면 정당방위 하는데 정당방위를 네. 총을 갖고 할 수 있고 네. 총을 캐리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허가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은 이 경우에는 플로리다 법에 철저히 따지면은 진노만이라는 사람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재판 결과보다도 그 사이에 일어난 재판 과정에서 네. 주검사, 검찰총장이 사건을 처리한 게 너무 법적으로 묘하기 때문에 제가 네. 내막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 앤 컬이라는 여자가 검찰총장인데 네. 그 여자가 아주 정치적으로 굉장히 야심이 많은 여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 자신이 여기 나온 이유는 살인사건 여러 개를 내가 다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사건인 경우에는 플로리다 범위 내에서는 세컨 디그리 머더라는 게 차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네. 사실적 근거가 없으니까. 네. 근데 원칙적으로 이 여자가 정말 이 사람을 입건의 유죄를 이 결과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manslaughteur보다 involuntary manslaughter 해야 됩니다. involuntary manslaughter가 뭐냐면은 내가 고의정 아닌데 실수를 해서 총을 네. 쐈다. 네. 사실 이게 사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지만은 그날 일어난 사건에 만약 경우에 네. 김은만이라는 사람이 총을 안 갖고 있었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이쪽 젊은 애가 때려서라도 죽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 경우에는 그러면 총을 그 사람이 내 생명의 위험을 얼마나 느끼냐 하는 게 제일 기본 문제인데 그건 아직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 중에. 네.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재판 중에 이제 오프닝 스테이트먼트 그다음에 재판 하고 네. 그다음 클로징 아규먼트가 있는데 네. 그 사이에 젠틀리한 흑인 여자아이가 트레이번 말틴이라는 젊은 아이가 제일 가까운 친한 친구가 죽기 전에 그 애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 이 텍스트 보내고 그래갖고 이 여자 스타일 위트니스인데 이 검사가 이 여자의 증인에 대해서 준비를 하나 안 시켰습니다. 네. 이제 이 변호사나 검사로서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증인이 증언대 가가지고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그게 제일 무서운데 여자가 나와갖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 줄 모르고 나중에 배심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여자가 거짓말쟁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말이 그런데 나오고. 네. 목숨을 잃은 소년의 여자친구라면은 가든 친구 증인이죠. 그러면 증인이라면은 소년한테 유리한 증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유리한 증언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 검사가 그 여자나 그 애에 대한 약속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질문만 변호사가 네. 클로징 exam, 그러니까 반대 질문을 할 적에
이 검사가 이 여자한테 반대 질문이 어떻게 나오는 게 이렇게 하라고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하나도 안 시켜갖고 그 여자가 그러면 그냥 검사가 그 살해당한 소년의 불릴 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서 준비를 안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내가 너무 저 변호사로서 너무 과도한 얘기고 예. 난 사실 있는 대로 내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우리 친구들 얘기했지만 이네들 그 말을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을 같은 변호사가 오케이 하기보다 이 사람이 이 검사가 고의적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수했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실수한다는 게 거의 전 세계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방송되는 글로벌 인터넷 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평통 30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미 평통이 탄생한 것도 30년이 됐습니다. 과연 30년의 평통 어떨 것인지, 우리가 일반적인 평가는 낙제점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 이 자리에 객관적으로 평통을 지켜봤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옆에 계신 분,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했고 현재 미주 언론인으로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 변영진 감사합니다.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 세근성 총연합회, 미주 총연합회죠? 네. 세근성 미주 총연합회 총회장, 그리고 미주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 총회장, 권석대 총회장 모셨습니다. 권석대 총회장은 평통위원은 하지 않았지만은 객관적으로 평통을 많이 지켜보았고 과연 또 평통에 대한 나름대로의 일가견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그 평통 전체적으로 보는 평통의 시각이 어떤 것인지 우선 변홍진 언론인께서 좀 지적을 해 주시죠. 네. 원래 그 평통의 지금 역사가 한 30년 됐는데, 네. 지금까지 그 세계 최대 동포사회를 아우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평통을 보면은, 네. 평통에 지난번에 30년사 출판 기념회도 했지만, 네. 전반적인 동포사회의 시각은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헌법기관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 많은 그 동포들의 시각입니다. 왜 그런 지적을 하게 됩니까? 우선은 평통이 그 대통령에 대해서, 네. 그 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그 통일에 대한 그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문기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네. 지난 30년 동안 볼 때 정말 그 통일에 대한 그 자문기구 역할로서 자문위원들이 그 제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네. 본국 정부에다가 제대로 건의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권석대 총회장은 이 문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제가 생각해도 그동안의 그 네. 평통 그 활동을 바깥에서 이렇게 들여다볼 경우에 네. 뭔가 그 임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사항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동안에 이렇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좀 반성하면서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변홍진 언론인께서 지적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권석대 총회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까? 또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십니까? 동감하는 부분이 많고, 네. 우선적으로, 그 평통위원 하면은 아마 해외에 3,500명이 되고, 그 중에서, 미국에만 하더라도, 네. 약 한 1,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평통위원으로서 할 기능을 제대로 했더라면은, 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동안에 한 그 활동을 우리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문제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권석대 총회장께서 지적한 대로 이 평통 자체를 우리가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16기 평통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특히 네. LA 평통이 16기가 구성이 되는데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평통을 위한 건의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제 그 평통의 또 하나의 그간에 지적된 문제점입니다. 지금 애초에 평통 설립 목적에 부합이 된 점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지적이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보다도 그 30년 동안 평통을 하는데 가장 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사실은 자문기구입니다. 네. 근데 우선 전 세계적으로 국내와 합해서 네. 2만 명 정도가 그 평통위원인데 네. 2만 명 정도의 그 거대한 숫자로 네. 자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현대 사회에서 네.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많다는 네, 조금 전에 나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래 소리 잘 들으셨죠? 네, 서울가요가 아니고 평양가요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노래로 알고 있는데 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노래 소리가 어쩌면은 싱겁고 재미없고 그냥 건성으로 하는 노래 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은 2013년 8월 1일, 2일, 3일 오늘 이 시간 현재 그 반갑습니다는 그 노래가 말이 시가 된다고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노래 가사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한 개성 공단 문제 정상화 되고 있습니까? 오늘 현재 시간 오늘 토요일 이 시간 현재 북한 응답은 없습니다. 일주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심으로 당신을 너를 껴안고 포옹하면서 혹은 손으로 악수하면서 사랑한다, 만났다, 반갑다, 우리 영원히 친구가 되자 그런 노래를 불러야 될 이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북한 문제 풀리지 않고 지난 30년, 40년간 냉탕응탕을 왕래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그런 노래 소리가 이제 터져 나왔습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오늘 반갑습니다는 그 노래 소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제발 진심으로 진정으로 반갑다는 말 돈을 꾸어 쓰고 빌려 쓰고 상대방을 기망하기 위해서 진정성이 없는 근성으로 위장으로 상대방을 기망하기 위해서 반갑다는 그런 노래 메시지가 아니기를 바라고 싶다는 것이 오늘 이 방송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발 반갑다는 그 노래 소리가 올해는 반드시 그 진정성이 확인되는 그런 평양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그 전에 광고 하나 나왔죠. 차민영백과 서울 메디칼 그 팀들 우리 LA에 의사들이 많이 있죠. 몇천 명 될 겁니다. 그 중에 차민영